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깨 통증은 석회성 건염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회전근개 자체가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오시경까지 생긴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어깨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모든 환자분들한테 제가 적용하는 운동은 어깨가 아마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그런 구조 같아요. 또 사람이 팔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이나 작업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관절이죠. 그래서 자유로움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안정성도 필요해요. 그 자유로움과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복잡한 관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뼈가 있고요. 그 뼈를 연결하는 인대가 있고요. 또 그거를 움직이는 회전근 그리고 힘줄이 있고요. 그 힘줄 위에 또 근육이 있어서 1층, 2층, 3층, 4층으로 이루어진 관절이 어깨 관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층은 뼈, 2층은 인대, 인대랑 관절랑, 3층은 회전근개 힘줄, 4층은 근육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깨는 그 몸통이랑 팔을 이어주는 관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깨가 좋지 않은 분은 척추에도 이상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팔이나 팔꿈치 쪽에도 아니면 손목이나 손까지도 문제가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증상은 통증하고 팔이 좀 안 올라가는 관절 굳음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팔을 들거나 돌릴 때 통증을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뭐 빗질을 한다든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뭐 세수하는 일상생활 동작 자체가 어려졌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징적인 점은 밤에 아파요. 통증이 밤에 심해지는 야간통을 많이 말씀을 합니다. 자려고 누우면은 어깨가 쑤시고 아파가지고 밤을 꼴딱 샜다 이런 경우도 흔하게 봅니다. 그러다 보면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팔까지 뻗치거나 뭐 심지어는 힘이 빠지는 경우까지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담에 걸렸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뭐 담 걸린 거랑 어깨 통증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담이라는 단어 자체는 저희가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배우질 않습니다. 의학 용어가 아니거든요. 뭔가가 뭉치고 끈적하고 잘 배출이 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육으로 적용을 하면 마찬가지로 근육이 뭉치거나 경직이 돼서 뭐 끈적끈적하게 굉장히 조이는 느낌 뭐 그런 거를 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근막통 증후군이라는 질병이 있긴 한데 담이랑 비슷하기는 한데 또 차이가 있는 뭐 그런 내용이라서 어쨌든 담은 근육에 발생하는 뭐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어깨 통증은 근육뿐만이 아니고 인대 조직이라든지 힘줄 조직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구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담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 통증이 오래 지속되거나 반복된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 틀어지기 때문에 오십견이나 어깨 충돌 증후군, 석회성 건염 같은 게 뭐 동반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 디스크나 척추 질환이 동반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고 서로 악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 너무 오래 지속된다 그러면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환자분들이 밤에 아프다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이번 염증이 있구나. 무조건 염증이 있으니까 밤에 아픈 거예요. 오십견이라든지 석회성 건염이라든지 어깨 통증에도 여러 개가 있는데 밤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우리 몸의 바이오리듬, 생체 리듬 때문이에요. 낮에는 막 활동을 할 때는 콜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일종의 스테로이드 호르몬인데 그것 때문에 염증이 좀 가라앉아 있어요. 근데 밤에는 콜티졸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 물질 분비가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부종 같은 염증 증상이 밤에 더 심해지고요.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열이 언제 나요? 항상 밤에 나죠, 애들이. 그래서 이제 염증은 밤에 심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세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 자세가 되면 염증이 여기 있으면은 일로 누운 자세가 되면 혈류나 부종이 이쪽으로 집중이 되고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통증이 더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깨 질환에 대해서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오십견, 탈구, 석회성 건염, 충돌 증후군, 회전근개 파열, 관절염 엄청나게 많은 진단명이 있는데 따로따로 생각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헷갈리지만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주로 생기는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20대 때는 습관성 탈구라든지 불안정성 같은 뭐 스포츠 관련 손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30대나 40대가 되면 석회성 건염이나 충돌 증후군처럼 뭔가 몸이 틀어졌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이 많아지고요. 50대가 되면 몸이 굳어지는 우식견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60대나 70대로 넘어갈수록 회전근개 파열이나 골관절염처럼 퇴행성 질환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 질환은 여러 가지 질환이 서로 독립적으로 발생한다기보다는 특정한 패턴이 있고 특정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어깨는 여러 개의 뼈와 여러 개의 관절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미세 충격이 누적되면 여러 구조물에서 각기 다른 정도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근육은 80% 상하고 힘줄은 30% 상하고 인대는 뭐 20% 상하고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 3개를 들라고 하면 회전근개병변, 오식견, 어깨 충돌 증후군 이렇게 되는데요. 이 3가지 병변이 거의 어깨 질환이 80% 이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이 3가지가 그렇게 독립적이지 않고요. 환자 한 명이 뭐 이 증상 2가지나 3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희 재활의학과 관점에서 보면 어깨 통증의 시작의 키는 어깨 충돌 증후군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본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뒷면에서 볼 때 보이는 뼈가 견갑골이라는 뼈고요. 견갑골에 이런 이제 봉우리 하나가 있습니다. 견갑골에 봉우리이기 때문에 견봉이라고 얘기를 해요. 앞쪽으로 보면은 쇄골이 있고 옆으로 보면은 상완골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견봉과 상완골 사이에 공간이 나옵니다. 견봉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견봉 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견봉 하 공간에 이 회전근개 구조가 있고요. 회전근개를 싸고 있는 견봉하 점액낭이라는 2가지 구조가 있어요. 이 견봉하 공간의 특징이 있는데요. 굉장히 좁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이 종이 하나가 충분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할 정도로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 팔을 옆으로 조금만 들어도 얘가 안 나옵니다. 굉장히 좀 예민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세가 안 좋거나 팔을 뭐 계속 반복 동작을 하는 그런 동작을 한다 그러면 이 공간이 이제 좁아진 상태에서 회전근개라든지 견봉하 점액낭이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통증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견봉하 점액낭이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팔을 들어올 때 그 염증이 압박이 되죠. 그래서 아파요. 어깨 충돌 증후군의 증상이 팔을 들어올릴 때 특정한 각도나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을 영어로는 shoulder impingement syndrome이라고 부르는데요. 한글로 해석하면 충돌이 아니고 끼임 증후군 이렇게 해석하는 정도가 돼서 오히려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주로 팔을 옆으로 들 때 한 60도 여기까지는 괜찮다가요. 한 60도에서 한 120도 사이에 통증이 심해졌다가 더 들면 오히려 괜찮아지는 뭐 그런 증상이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충돌 증후군은 견봉이라는 구조물하고 상완골이라는 구조물 사이에 있는 구조가 끼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반복해서 많이 사용을 해도 이게 잘 끼이겠지만 이 구조물 자체가 좁아져도 많이 끼일 거예요.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를 하면 이 견갑골 자체가 앞으로 넘어오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초음파를 재보면은 요 사이의 공간이 바른 자세를 하고 있을 때랑 라운드 숄더를 하고 있을 때 거의 30% 이상 차이가 납니다. 팔을 뭐 계속 들고 반복 작업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그 충격이 금방 누적이 되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 발생하기 더 쉬운 상황이 되겠죠.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저희가 흔히 보는 자세들 있잖아요. 사람들 한 손으로 스마트폰 들고 이래가지고 시청하면서 막 엄지손가락으로 조작하죠. 최악의 자세고요. 향후에 전부 다 어깨 충돌 증후군으로 저한테 오실 수 있는 잠재적인 환자분들이라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북목, 라운드 숄더 뭐라는 게 거의 세트로 다가오는데요. 이 라운드 숄더라는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볼게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리긴 했지만 견갑골이 이렇게 돼 있는데 견갑골은 저희가 몸통이 있으면은 그 몸통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 몸통은 갈비뼈로 연결이 돼 있고요. 그 갈비뼈는 척추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라운드 숄더라는 게 발생하면은 척추가 이렇게 등이 앞으로 굽죠. 그럼 갈비뼈가 어떻게 될까요? 몸이 이게 틀어진 게 좀 틀어지게 되고 뒤로 밀리게 돼요. 그럼 갈비뼈가 뒤로 밀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앞으로 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라운드 숄더 척추 문제가 돼 있는 게 견갑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냥 말려 있어도 소리 이렇게 떠 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측만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척추가 이게 휘어지면 견갑골 위치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팔을 견갑골 위치에 맞춰가지고 똑같이 중립에 놓으면 팔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든 스마트폰을 하든 요리를 하든 뭘 합니다. 근데 제 팔이 이렇게 됐다고 키보드가 이렇게 되나요? 키보드라든지 뭐 요리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거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을 거기에 맞추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어깨가 좁아진 상태에서 반복적인 작업을 많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깨 충돌 증후군이 쉽게 발생하는 거예요. 충돌 증후군은 견봉이랑 상완권이랑 뼈 사이에 있는 구조가 끼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끼이는 구조물 중에 회전근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근개라고 하는 게 힘줄인데 그게 자꾸 이제 끼이다 보면 걔가 손상을 받겠죠. 그 손상이 미세 손상 수준이면은 이제 회복이 됐다가 다시 뭐 손상이 됐다가 하는데 회복되는 과정에서 석회가 껴요. 석회가 또 많이 끼면 그게 석회성 건염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충격이 훨씬 더 많이 심해지면 뭐 회전근개 자체가 파열이 되겠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 자체가 석회성 건염이나 회전근개 파열로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충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번째 관절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얘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면은 어깨 관절에서 가장 큰 관절, 견갑 상완 관절도 틀어지게 됩니다. 걔가 틀어지게 되면 그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낭에도 압력이 올라가고 손상이 되기 때문에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그 상태가 오십견이죠. 그래서 충돌 증후군이 어깨의 움직임 자체를 좀 불균형하게 만들면서 오십견까지 생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십견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일반적인 용어에 더 가깝고요.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견갑 상완 관절을 감싸는 조직이 관절낭인데요. 그 관절낭에 염증이 반복되면서 딱딱하게 되는 그 상황을 유착성 관절낭염 오십견이라고 합니다. 염증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주변 조직이 굳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눈에 뭐 다래끼가 나거나 뭐 염증이 생기면 어떡하면 돼요? 가만히 놔두면 낫습니다. 며칠 지나면 낫죠. 어깨에 있는 염증도 마찬가지예요. 자극을 더 부하지 않으면 낫는데 문제는 염증이 나으면서 주변 조직이 딱딱하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오십견이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동결견이라는 단어를 써요. 뭐 프로즌 숄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아니면 뭐 일본 정도에서만 오십견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 나이에 따른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인 운동 부족이나 혈액순환에 문제가 돼도 오십견이 훨씬 많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팔이 골절이 돼서 깁스를 했다든지 아니면 유방암 수술을 해서 팔을 안 썼다든지 그러면 수술 뒤에 오십견이 급속하게 발달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요.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는 일반인보다 서너 배 정도 오십견이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운동 제한이에요. 팔을 들어올리거나 돌리는 게 어려운데 특히 뒤로 돌리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 빗는 거나 옷 갈아입는 거 불편하다 그러고요. 두 번째는 어깨 통증인데 특히 또 밤에 아프다 그래요. 그리고 아픈 쪽으로 돌아 눕기 어렵다 그럽니다. 심한 경우는 팔까지 저리다, 팔꿈치 아래까지 내려온다 이런 증상도 얘기를 하기 때문에 특히 밤에 아프면서 어깨 돌리기가 힘들고 뒤짐지기 힘들다 그러면 오십견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일반인들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오십견은 그냥 두면 좋아진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대표적인 잘못 알려진 상식입니다. 오십견은 염증기, 동결기, 회복기를 거치는데요.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염증기는 뭐 시간 지나면 좋아지니까 염증이 없어지니까 덜 아프니까 나 좋아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동결기를 거치기 때문에 관절이 굳어버리거든요. 근데 관절이 한번 굳어버리면 관절 자체가 또 틀어지니까 다시 자극이 와서 오십견이 또 생겨요. 그래서 염증기, 동결기, 회복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 한번 끊어주지 않으면 계속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점점 진행하는 병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깨 주변의 근육이나 골격계가 불균형한 게 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한 경우는 어깨 운동 범위가 완전히 제한돼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주변에 있는 회전근개가 파열되기도 하고요. 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을 피할 수 없는 경우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일단은 염증으로 시작된 병이잖아요. 염증을 없애줘야 됩니다. 오십견 별거 아니니까 다 그냥 있으면 날 거야 라고 방치하지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를 먹든 약을 맞든 물리치료를 하든 일단 지금 있는 염증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산불이 났어요. 옆에 바다가 있고 호수가 있으니 산불 그냥 놔두면 언젠가는 꺼지겠죠. 그러니까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산불이 막 나서 피해가 커지는 것처럼 피해가 생긴 상태에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중에 더 힘들어집니다. 염증이 이제 있을 때는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미리 치료를 하시는 게 산불을 조기 진행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어깨 건강을 망치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게 어깨 충돌 증후군이에요. 그러면 어깨 충돌 증후군이 왜 생겼는지를 이해를 하면 어깨가 충돌될 수 있는 그 부분을 넓히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처럼 견봉 하 공간이 좁아지는 자세를 많이 하면은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로 팔을 들면 그 자체로 이게 좁아지기 때문에 팔을 든 상태로 반복 작업하는 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거북목이나 라운드 숄더는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요. 팔을 올려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는 좀 피하셔야 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우리가 일어서서 샤워할 때 머리 감잖아요. 머리 감을 때 손 위치보다 손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은 견봉에서 이 회전근개가 찍히는 동작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하는 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구를 이용하세요. 의자 갖다 놓고 발판 갖다 놓고 하시면 되는데 그거 귀찮아서 안 하시잖아요. 어깨 건강을 귀찮음하고 바꾸시는 동작이기 때문에 항상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기억하시고 머리 감는 동작보다 올리지 않는 거 그거 두 개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 그런 분들 저희가 사진 찍어 보면은 뼈는 괜찮거든요. 그 얘기는 퇴행성 변화까지는 아직 안 온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그게 근육이 뻣뻣하고 근육이 교육이 안 돼 가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계속하고 근육을 재교육하면 충분히 바른 자세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염증이나 파열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특수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운동, 스트레칭, 자세 이 세 가지로 대부분의 어깨 질환의 진행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 상태에 따라서 한 5가지 카테고리로 운동 처방을 해드리는데요. 오십견이 와서 이 관절랑 캡슐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캡슐 스트레칭, 어깨 주변에 근육이 많이 뻣뻣하니까 어깨 주변 근육 스트레칭, 견갑골이 굳어 있으니까 견갑골 가동 운동, 그리고 회전근이 약해 있으니까 회전근 강화 운동, 가장 중요한 자세 교정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중에서 모든 환자분들한테 제가 적용하는 운동은 견갑골 가동 운동하고 자세하고 생활습관 교정 그렇게 됩니다. 어깨는 몸통하고 팔을 연결하는 일종의 경첩 같은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그 경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견갑골이고요. 그래서 어떠한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든 견갑골이 바른 위치에 있으면 증상이 덜해져요. 그래서 견갑골이 바른 위치에 있고 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TWTY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견갑골이 등에 붙어 있는데 그 등에서 아래 위로 살살 움직여서 풀어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게 쉬워요. T자를 만드시고 견갑골을 그대로 한 다음에 W로 내려갔다가 T를 만들고 다시 Y, TWTY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T, W, T, Y, T, W, T, Y를 천천히 한 5번 정도만 수시로 해주시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어려우시면 방이 있으면 모서리에 가셔서 모서리 벽을 대고 위로 왔다 갔다 하시면 되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점점 벌려서 나중에는 문틀을 들고 왔다 갔다 연습을 하시면 견갑골이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세와 일상생활 동작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라운드 숄더, 거북목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고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팁은 귀걸이인데요.
끈 귀걸이, 체인 귀걸이를 달았을 때 그 귀걸이가 어깨 봉제선 위에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세요. 귀걸이가 목 앞으로 와 있다, 봉제선 앞으로 와 있다,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손 위치는 머리 감기를 했을 때 그거보다 올라가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 지금 뭘로 보고 계세요? 혹시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때 자세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거북목이랑 라운드 숄더 자세를 하고 팔을 들고 한 손으로 조작을 해요. 많은 분들이 최악의 자세입니다. 어깨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자세고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하는 자세입니다. 이 스마트폰이라는 물건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2009년, 2010년 정도거든요. 15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5년 전에는 하루에 단 1분도 하지 않았던 이런 자세를 지금은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더라도 항상 바른 자세, 짬짬이 스트레칭하기 원칙을 반드시 지켜주시면은 그나마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병원에서 주사 맞고 약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이런 속담이 있죠. 병원에서 주사 치료 같은 거 하는 거는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이 소를 이미 잃어버린 상태죠. 근데 외양간을 미리 고치면 소를 잃어버릴 일도 없겠죠. 조금 귀찮아도 미리미리 재활 운동으로 어깨 건강 지키는 시청자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